니체, 중동의 갈등은 도덕의 부질에서 왔소. 공자 힘의 의지가 균형이 깨져 전쟁이 일어난 것이오. 약자는 사라지고 강자만 남는 것. 니체. 화학에서 금융, 그리고 동양학의 AI 전문가까지 수많은 경험을 AI로 집대성하여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AI로 여는 세컨드 라이프 지금 시작합니다. 공자와 니체의 시공초월 대격돌. 중동 전쟁의 해답. 인류의 스승들에게 묻다. 오늘의 시공초월 토론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니체여, 전쟁의 해답은 덕과 예의이다. 공자 더문 약자의 도표 힘의 의지가 답이다. 힘은 혼란을 키울 뿐 조화가 평화를 만든다. 조화는 환상. 그대 사상은 세상을 불태우리라. 폭탄이 터지고 막 성명이 오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방금 들어온 이 끔찍하고 복잡한 뉴스를 2500년 전에 지혜로운 철학자 공자랑 기존 가치를 완전히 다 때려부시려 했던 도발적인 철학자 니체가 한 방에 딱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조합인데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잃어버린 고대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탄식할 거고, 다른 한 명은 막 그 알량한 질서 따위는 당장 망치로 부숴버려야 한다고 외치겠죠.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발한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네, AI 사회자 제미나이가 진행한 가상의 텍스트죠. 초시공간 110분 토론. 맞아요. 우리의 미션은 이 독특한 텍스트를 통해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갈등이라는 이 현대의 거대한 충돌을 공자의 인간의 덕, 그리고 니체의 권력의 의지라는 완전히 상반된 렌즈로 해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텍스트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란에 대해서 꽤 날카로운 비판이나 종교적 견해들이 막 담겨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룬다고 해서 좌우 양극단의 정치적 입장이든 종교적 견해든 특정 국가의 편을 들거나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 원본 텍스트 속 철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순수한 아이디어 자체만 탐구할 뿐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두 철학자의 렌즈로 현대의 갈등을 들여다본다는 건 뭐랄까, 단순히 누가 먼저 미사일을 쏘냐? 이걸 따지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바닥에 깔린 인간 본성,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의 진짜 실체가 뭔지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에서 제일 먼저 감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전쟁의 본질입니다. 공자는 지금 이 상황을 지도자들이 무력으로 타국을 굴복시키려는 좀 야만의 시대라고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네,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정자정야, 그러니까 정치는 바르게 하는 건데 대국이든 소국이든 모두가 자신의 분수 그리고 예의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인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터졌다는 거군요. 맞아요.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도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던 혼란기였잖아요. 공자가 진단한 붕괴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약간 그 정명사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걸 현대 국제정치에 대입해보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스라엘, 이란, 미국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보여줘야 할 포용력이나 이웃국가로서의 신위, 이런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친 거죠. 오직 물리적인 힘으로만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텍스트 맥락을 보면 이게 약간 교향악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교향악단이요? 네, 그러니까 단원들이 지휘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제멋대로만 연주해서 망가져버린 교향악단인 거죠. 각자의 악기가 언제 무슨 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 역할과 예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끔찍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야, 그거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공자에게 세계는 본래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고 또 내야만 하는 질서체계니까요. 근데 여기서 니체가 등판하면 텍스트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뀝니다. 맞아요. 텍스트 보니까 니체가 공자의 그 예라는 개념을 면전에서 아주 고리타분하다고 코웃음을 딱 치더라고요. 니체가 보는 전쟁은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니체한텐 이 전쟁은 질서가 붕괴된 게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권력의 의지,
그 날것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현상 끝 자체일 뿐이라고 쏘아붙이거든요. 아, 권력의 의지? 그러니까 니체한테는 정의나 평화 같은 단어가 약간 약자들이 강자를 묶어두려고 발명한 노예 도덕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이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권력의 의지라는 개념을 단순히 남을 막 지배하고 괴롭히려는 폭력성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고요? 네, 니체의 의도를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니체에게 이건 모든 생명체가 자기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힘을 세상 밖으로 막 확장하고 발현하려는 아주 역동적인 생명 에너지 그 자체거든요. 아하, 국가 역시 그 에너지가 뭉쳐진 거대한 유기체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니체 시선에서는 국가 간의 충돌이 규범이 고장나서 생긴 어떤 에러가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누가 운명의 진정한 주인인지 가리는 거대한 용광로인 거죠. 잠깐만요. 니체 말대로라면 이 국가들이 그저 생물학적인 팽창 욕구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교양악단 비유는 완전히 빗나간 거네요. 아, 니체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악단원들이 애초에 화음을 맞출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교향곡 악보 자체를 북북 찢어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무대 위에서 막 누가 가장 크고 압도적인 소리를 내는지 보자 이러면서 난투극을 벌이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다. 네, 그 난투극이 바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는 생동감 넘치는 상태라는 거죠. 전쟁을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의 붕괴로 보는 공자의 시선, 그리고 끝없이 팽창하는 힘의 역학 자체로 보는 니체의 시선, 이 두 관점은 우리가 뉴스를 해석하는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현상을 일탈로 볼 거냐 아니면 필연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법도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근데 전쟁이 뭐 부서진 질서든 맹목적인 힘의 충돌이든 간에 이 아수라장 속에서 꼭 스스로 경찰이자 지휘자를 자처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미국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텍스트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역할에 대한 두 철학자의 맹렬한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 비판이 아주 매섭게 엇갈리더라고요. 네, 일단 공자는 미국을 향해 꽤 뼈있는 충고를 던집니다. 진정한 대국이라면 미사일이나 항공모함 같은 무력이 아니라 덕으로 주변국을 감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텍스트가 귀소불력 물시어인,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 공자 명언을 인용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자기들 기준을 타국에 막 강요하고 무력으로 제재하는 건 힘으로 찍어 누르는 패도일 뿐이지 진정한 리더십인 왕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결국 지금 미국이 얻고 있는 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그저 공포에 질린 복종일 뿐이다, 이렇게 꼬집거든요. 이게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조셉 나이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의 차이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는 대목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패도는 단기적으로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죠. 네, 당장은 뭐 굴복하겠죠. 하지만 끊임없는 감시망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게다가 억눌린 공포는 결국 언제든 더 큰 반발력으로 튀어오르잖아요. 반면에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하고도 미국이 중동에서 끊임없이 치명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이유를 공자는 그 구조적인 한계 측면에서 정확히 찌른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제가 이 텍스트 읽으면서 약간 답답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현실 정치의 이 냉혹한 세계에서, 그것도 중동이라는 이 펄펄 끓는 화약고에서 과연 공자가 말하는 그 덕으로 당장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네, 텍스트에서 니체도 미국이 막 죽어가는 신의 그림자를 붙잡고 발버둥 친다고 날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공자의 말 역시 너무 현실성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이 공자를 비판할 때 정확히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끝까지 잘 따라가 보면요, 공자의 덕지가 단순한 도덕적 이상주의나 낭만주의가 아니라 고도의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용주의요? 덕으로 다스리는 게 어떻게 실용주의가 되죠? 당장 날아오는 미사일을 덕으로 요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미사일의 발사 버튼을 누르게 만든 그 깊은 근본적인 적대감 있잖아요. 그건 무력만으로는 절대 소거할 수 없다는 통찰인 겁니다. 억압은 반드시 반작용을 낳는다. 맞습니다. 억압은 반발을 낳고 결국 무력을 쓴 국가 스스로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지치게 만든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힘으로만 누르면 결국 제풀에 꺾인다는 거죠. 아하, 억압이 낳는 그 반작용의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관점이군요. 그럼 니체의 비판은 어떤 결인가요? 텍스트 보니까 니체는 미국이 휘두르는 게 덕이 아니라 그냥 위장된 기독교적 도덕일 뿐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던데요. 네, 니체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우상화하면서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죠. 특히 그 진짜 강자는 명분을 구걸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전 진짜 꽤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끊임없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명분에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들의 가치가 붕괴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 때문이라고 써붙이잖아요. 니체는 강대국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그 화려한 명분의 껍질을 당장 벗겨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진짜 강자라면 굳이 자신들의 행동을 선이라고 규정하고 남들한테 변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사자가 영양을 사냥할 때 도덕적인 명분을 찾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니체의 눈에 강대국들이 자꾸 명분을 찾는 행위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순수한 권력의 의지를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낡은 도덕관념에 아직도 징징대며 기대어 있다는 나약함의 반증으로 비치는 거죠. 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국가가 내세우는 그 정의로운 명분들이 사실은 스스로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예쁜 포장지에 불과할 수 있다는 통찰이네요. 이렇게 강대국의 명분 뒤에 숨겨진 민낯을 벗겨냈으니까 이제 이 갈등의 가장 뜨거운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의 신념을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과 이란이잖아요. 네, 텍스트 분위기가 여기서 진짜 제일 격렬해집니다. 이 두 국가의 대립은 단순히 국경선을 맞대고 땅을 뺏는 영토 분쟁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서거든요. 그렇죠. 삶과 죽음을 대하는 신념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풀기 어려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공자는 이 거대한 신념의 충돌을 풀 해법으로 화이부동을 제시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텍스트에서 공자는 각자 믿는 신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는 건 천명에 어긋난다고 아주 강하게 다룹니다. 자기 가문과 조상을 지키려는 명분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감정의 극한으로 치닫지 말고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 예의를 갖춰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공존의 틈새를 찾아보자는 아주 이성적인 접근이죠.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을 가졌다는 그 냉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다 같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공통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 텍스트 속 공자에게는 이 끔찍한 비극의 연쇄를 끊을 유일한 브레이크가 바로 그 중용인 겁니다. 반면에 니체는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아예 대화나 조화 같은 해법을 완전히 뻥 쳐버리잖아요. 텍스트를 보면 니체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화해가 아니라 망치가 필요하다. 맞아요. 양측 모두 수천 년 전의 경전이라는 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진단하죠. 네, 그 낡은 교리에 묶여서 정작 지금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현재의 삶 자체를 다 파괴하고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이 종교적 원한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깨부수고 나와서 모든 가치의 전도를 이루어내야 한다. 스스로 삶을 긍정하는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이 비극적인 참상을 통해서 가짜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진정한 긍정의 시작이다. 아주 파격적인 관점이죠. 중동 분쟁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존이나 일상의 행복보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경전의 구절 하나 또는 잃어버린 성지라는 상징성이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니체는 바로 그 지점을 타격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종교가 도리어 인간을 집어삼키고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기괴한 주객전도의 상황을 비판하는 거죠. 과거의 가짜 우상들을 부수고 나와야만 진짜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약간 완전히 불타고 있는 집안에서 2000년 된 건축 설계도를 딱 들고 서로 내 설계도가 원본이다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두 사람 같아요. 하하, 불타는 집안에서 설계도 싸우며? 네, 당장 집이 무너져서 다 타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여기서 공자는 일단 앉아서 그 설계도를 조화롭게 좀 합쳐보자,
불부터 끄고 타협을 해보자고 설득하는 쪽이라면 니체는 그 낡아빠진 설계도를 아예 당장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라. 이렇게 소리치는 격이네요. 와, 불타는 집과 낡은 설계도. 이거 진짜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비유입니다. 이 갈등이 단순한 자원이나 영토 싸움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신념 때문이라는 거죠. 네. 인간에게 종교나 정체성 같은 신념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물리적 생존의 차원 혹은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니까요. 양쪽이 쌓아올린 낡은 성벽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참상마저도 신성한 의무로 정당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아,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는 AI 텍스트가 만들어낸 가상의 토론장을 빌려서 이 사태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부해봤습니다. 상호 존중과 덕치를 통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자의 외침, 그리고 기존 가치를 파괴하고 주체적인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는 니체의 도발. 결국 이 두 철학자는 저희한테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진짜 민낯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강렬한 두 철학자의 진단은 단순히 저 먼 나라의 지정학적 위기를 다루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삶에도 적용되겠죠. 그럼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국제뉴스를 보실 때 아니면 심지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 싸움을 보실 때 오늘 다룬 이 철학적 렌즈들을 한번 끼워보시길 권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역할과 예의를 잊어서 부딪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회사를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라는 도덕적 명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건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와, 지식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때 가장 가치 있다는 말씀 정말 확 와닿네요. 네, 일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텍스트 맥락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수천 년 된 종교와 도덕이라는 그 낡은 우상들을 망치로 싹 다 부수라고 했잖아요. 네, 모든 가치의 전도. 만약 니체의 말대로 인류가 그 낡은 설계도들을 산산조각 내고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가 말한 당당한 초인이 되어서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그 빈자리에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설지도 모르죠. 맞아요. 어쩌면 그 낡은 신이 사라진 공백을 차지하려고 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새로운 우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낡은 설계도를 불태운 자리에는 과연 찬란한 새로운 궁전이 지어질까요? 아니면 그저 끝없는 잿더미로만 남게 될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한 뼘 더 넓혀줄 날카로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자는 덕과 예를 통해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반면 니체는 권력 의지와 기존 가치의 전복을 주장했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대립은 현대사회의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